실천단 5기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친환경적인 캠퍼스를 위해 교내의 텃밭을 가꾸는 등 실천단 학생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위한 학습관리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지난 18일과 19일 학습법 워크숍이 실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목될 만한 사항인지 SWBS에서 취재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전이 개최됐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마지막 주 SWBS 뉴스 최문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루어진 2014학년도 에코캠퍼스 실천단 5기의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생생한 현장에 김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인문사회관 옆에 위치한 학교 농장입니다. 여러 개의 비닐하우스가 있고 작은 나무와 풀이 보기 좋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안에는 상추와 허브, 토마토 등 각종 재배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 상추 심기에 한참인 여러 학생들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활동은 로컬 푸드를 이제 이용하고 먹고 하는 그런 활동인데 또 새롭게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많은 걸 느끼고 여러 저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의 또래 같은 친구들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런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괜한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희망을 갖게 됐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됐었는데 학교 내에서 이렇게 좀 수학을 하는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우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많은데 학생들이 그냥 조그만 것들부터 좀 에코적인 삶을 실천해서 저희 학교가 좀 더 에코 캠퍼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에코 캠퍼스는 지난 2010년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응해 교내의 그린 캠퍼스화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00명의 실천단원들로 8,000명의 학우를 움직이자는 슬로건 아래 에코캠퍼스 실천단은 2014년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캠퍼스는 총 4개의 조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텃밭조는 실천단 학생들이 직접 모종을 키우고 재배해 하나식당 에코비빔밥의 재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활동하고 있는 2조 텃밭조에서는 로컬 푸드를 활용한 그런 에코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로컬 푸드는 이제 우리가 멀리 배송을 받으면서 사용하는 석탄이나 석유의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급자족으로 생산을 하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내에서 로컬 푸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내에 있는 밭에서 상추와 허브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 있는 식당에 제공을 하면서 그 사이의 이동 거리와 그다음에 그 배송 돈과 시간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실천단 5기를 맡고 있는 에코캠퍼스는 텃밭조 이외에도 빙그릇조와 장터 및 후원조, 홍보조가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활발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코캠퍼스 실천단의 활동으로 학우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마음을 가져보길 기대합니다. SWBS 김지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간 2014학년도 1학기 학습법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8일과 19일 교수학습센터의 주최로 2014학년도 1학기 워크숍이 인문사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목표 설정을 통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20명의 학우를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 신청을 받은 뒤 실시되고 있습니다. 워크숍의 제목이 목표 설정을 통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목표라는 게 뭐 작은 목표, 큰 목표 이런 게 아니라 학업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호하고 이런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를 잡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워크숍엔 우선 목표 설정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일 계획과 주간 계획을 세우며 일주일간 실천을 한 뒤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점검해보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 등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들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구체성에 대해 배웠는데 그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과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학점은 잘 받는다는 생각만 했지 쪼개서 몇 %를 하겠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쪼개니까 좀 더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하고 나니까 일정 부분 책임감도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좀 임하는 자세가 좀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성취해 나갈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생깁니다. 내 스스로 신청해서 한 만큼 내가 설정해 놓은 부분은 최소한으로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워크숍은 4월 둘째 주까지 총 5회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여러 학생들 앞에서 지키기로 다짐하는 등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돋보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우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자신만의 학습법을 만들어 보기 기대합니다. SWBS 김지수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에서 전통과 현대의 만남전이 열렸습니다. 그 의미 있는 현장에 정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에서 2014 전통과 현대의 만남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통과 현대의 만남전에선 모용수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모용수 작가는 민화의 한국적 정감을 따뜻한 화면으로 연출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단 전시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속에 계속 등장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호랑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전래 동화에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한 우리 한국 전통 문화만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서양의 보통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민화의 한국적인 정감을 보태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한국 전통 문화가 현대적으로 색다르게 재창조된 작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사랑합니다라는 주제 아래 일상 속의 사랑과 행복을 표현했습니다. 오는 길에 삼청각 분위기하고 또 이번 전시회 분위기하고 되게 잘 맞아서 그림을 보는데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시회 그림이 좀 적어서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옛날 그런 풍경도나 민속학 같은 그런 그림들하고 또 정말 현대적인 팝아트 같은 그런 그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림새가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색감이 따뜻해서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우리 고유의 따뜻한 한국적 정서가 가미된 작품들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전은 오는 4월 3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으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시대를 넘나드는 한국 문화의 미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고유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좋은 발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SWBS 정슬기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마지막 주 SW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